이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국내 정세는 탄핵의 정국으로 좀 어지럽지만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알려졌는데 홍 시장이 이런 워딩을 했다고 해요. 나를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했겠냐? 이런 말을 좀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초청을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 시장님은 어쨌든 시장님이니까 뭐 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했냐 안 했냐는 본인의 해석이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가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초청을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조야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쪽에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비록 여당 대표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네. 그래서 현재는 야인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플레이어의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고 본인만 초청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비서실장이었던 박정아 의원 네. 또 수석대변인이었던 한지아 의원 원래는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방문을 취소를 하기로 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되기 전이었죠.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국내의 그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직함이 뭐냐, 뭐 미국에 가면은 당연히 대구시장이라고 하지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건 네. 그렇고 그런데 그 상중에는 원래 상속을 논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은 뭐 본인이 대구에서 집을 서울로 이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상속까지 얘기하진 않았는데 상 다음에 시읒까지는 지금 얘기한 상태예요. 아, 그렇죠. 상 다음에 시읒까지는 네. 얘기를 한 상태고 이게 그러면은 그 본인 나름대로는 어떤 장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적절한 태도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굉장히 신나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권 전체가 네. 누구도 신나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표정 관리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다른 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하는데 혼자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이유가 뭐 나 여기 있어요라는 것도 있겠지만 명태균 사건에 이슈가 있어서 나 대선 주자야, 나 건들지 마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만 네.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금 명태균 씨와 엮여 있는 분들은 이번 대선에 나올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일관된 뷰인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희 당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의힘도 이제 민주당처럼 공격받아서 400억 원 반환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그 434억 원 반환해야 될 위기는 잠시 뒤로 늦춰졌을 뿐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뒤에 이재명 대표 재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 고등법원 재판부가 2달 동안 우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까지 굉장히 빨리 판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안 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골프를 쳤다고 사진을 조작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국토부의 협박을 아이고, 받아서 참. 이런 말들 이런 허위 사실 공표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런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명태균 씨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는 의혹을 받은 분들은 누가 됐든 앞으로 대선에 나오면 그런 분들이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갔다. 민주당 후보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겠지만 TV 토론에서요 아주 집중적으로 김문기 몰랐다에 대한 미러링을 할 겁니다. 명태균 씨 알아요? 명태균 씨 몰랐다고 하는 거는 처벌이 안 된다는 게 지금 1심 법원의 결론이지만 그것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명태균 씨하고 여론조사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명태균 씨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 받기로 한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받았어요? 혹은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명태균 씨하고 새벽 4시에 홍매화 왜 심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홍매화 입고 있었네. 자,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뭐 하나라도 거짓 답변을 하고 네. 명태균 씨가 갑자기 그런 거 아니다. 실제로 나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죠. 탁 걸리는 거죠. 대선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 빠지고 그게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400억 원 반환 문제가 계속 걸려 있게 됩니다. 그거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불기소하면은 재정 신청까지 해서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으려면은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 분들은 일단 대선 나오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요. 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있어요? 뭐 등등등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를 피한답시고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보는 순간 아 그럼 받았네. 답이 없는 게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했네 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 참. 순간 우리 당은 대선에서 볼 것도 없이 아마 대패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명태균 씨하고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지는 모르겠고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중에는 억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그러나 수 있죠. 네. 본인들 스스로가 각자 어떤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자신이 없으면은 이번 대선에 경선조차 나오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 더 받고 우리 계엄에 대해서 내 계엄에 옹호하거나 혹은 계엄에서 이후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사실은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도 민주당이 어떻게든 그 이른바 내란 동조당, 네. 계엄 동조당의 프레임을 계엄 옹호당. 끌고 가려고 특검에 그 무슨 뭐 외환죄니 뭐니 하는 것도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의 의도는 뻔히 보여요. 그렇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를 계속 그 땔감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보 스스로가 땔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은 매우 정말 이번 네. 대선에서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동훈 대표 기다립니다. 한동훈 뿐입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온리 한동훈, 온리 한동훈. 모든 것에 자유로운 한동훈 대표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시대가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